러시아는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매우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상황을 묘사하는데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는 불리한 상황을 자신들의 전략적 이점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크렘린의 관점에서 가정을 해봅시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다른 사건들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급박하게 전개되는 대규모 공습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의 정책 이반자라면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공 시스템을 베네수엘라로 파견할 것인가, 아니면 둘째, 그곳으로 파견하지 않을 것인가. 파견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전략적 결정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방공 시스템들은 매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들은 러시아 영토 내의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현재 크렘린의 전략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상황이 여전히 복잡한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는 명확히 해야 할 여러 측면이 있으므로 확인된 정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월 26일 러시아 Il-76 수송기가 베네수엘라에 착륙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주 초에 언급되었듯 아르메니아 알제리모로 코세네갈 모리타니를 거쳐 복잡한 비행 경로를 거쳐야 했던 바로 그 비행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에 실린 화물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경량 무기 러시아 군사 고문 아니면 해군 장비였을까요? 현장 러시아 의원은 이 비행이 판치르 S1과 부크 M2 방공 시스템을 베네수엘라에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국가두마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이 직위는 그가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양반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즉 현재 진행 중인 전쟁과 발발 위험이 있는 전쟁에 대한 더 심각한 영향에 대해 깊이 들어가기 전에 러시아 의원들이 반드시 사실이 아닌 많은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의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한 후 키이우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처벌하기 위해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핵무기를 보낼 것을 로비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그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또한 Il-76 항공기는 크지만 그렇게 많은 시스템을 수용할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언급된 시스템 자체도 매우 부피가 큽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로 가는 단 한 번의 비행으로 어떻게 여러 시스템의 여러 장치를 운송할 수 있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Il-76은 처음 베네수엘라에 도착한 후 몇몇 라틴 아메리카 국가로 이동했다가 다시 베네수엘라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쿠바와 같은 다른 곳에서 시스템을 재배치하거나 공개정보 커뮤니티가 관찰할 수 없는 비밀 비행을 수행하지 않는 한이 원조의 규모는 의심스럽습니다. 크렘린이 단지 상징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싶었을 뿐이며 그 의원이 과장된 표현으로 사건을 확대했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왜 이 의원이 민간 회사가 수행한 작전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발표했는지입니다. 민간 운송회사가 관여하는 것 자체는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소련은 Il-76 항공기를 대량 생산했으며 이들은 민간 화물 운송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석유가스 시설이 계속 공격받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어려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움직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더 현명한 움직임은 전통적인 국가 안보상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국내 대중으로부터 이 행동을 숨기기 위해 장비를 비밀리에 이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석의 남은 시간 동안 그러한 의문들을 잠시 접어두고 그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분석해야 할 세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에 더 깊은 함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푸틴이 러시아의 다음 취약한 목표보다 베네수엘라의 방공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분명한 가설은 크렘린이 단순히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가설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국내 정치와 러시아의 군사적 역량에 대한 심각한 오판이 2022년 2월 24일 특별군사작전 선언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크렘린이 무능하고 자주 실수를 저지른다는 편견이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그러한 일련의 실수들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물론 크렘린의 체계적인 약점이 존재한다는 점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초기 오판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오늘날의 상황이 왜 다른지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의 결의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전략 모델을 통해 여러 번 분석했듯이 상대방은 실제 의도가 무엇이든 항상 강경함을 보여줄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러시아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답을 찾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정보 요원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전체 그림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렵고 다음 사람들에게는 더욱 어렵습니다. 지휘부에서 그들의 요원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심지어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조차 공격을 받은 후 그들의 나라가 그렇게까지 단결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을지 불확실합니다.
러시아의 정보 부족 문제의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현장의 병사들과 장교들이 이해하는 바와 크렘린에 보고되는 내용 사이에 명확한 단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러시아 내 독립 언론의 약화 반부패 이니셔티브의 실패, 코비드19 팬데믹, 푸틴의 일부 인사 결정, 그리고 그 자신이 문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꺼려하는 것 등 이 목록은 여전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반부패 이니셔티브 대신 부패 이니셔티브라고 말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무의식적인 실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스크바의 현실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크렘린이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자 전쟁 정책에 적절한 조정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전장에서의 손실, 키이우 점령 실패,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단결은 러시아로 하여금 침공 초기 몇 달 후 전략을 조정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실제로 조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는 러시아가 전략 수립에 서툴렀다는 것보다는 그러한 전략의 실제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술적인 구별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은 공개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크렘린 내 누구도 그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최고위층에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다면 크렘린에 자주 드나드는 많은 재벌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이 면에서 정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가설은 크렘린이 러시아 대중을 상대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유시설 파괴와 휘발유 가격 폭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대중은 크렘린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며 크렘린은 오직 외교 정책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국민들은 스스로 상황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로 돌아가지만 크렘린은 오늘날의 이야기가 마리 앙투아네트의 비극적인 결말처럼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나 전화 강아지와 산책 중이신 분들을 위해 그녀의 처형 장면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토르는 매우 착한 강아지였습니다. 오늘은 토르를 기리는 한 주를 바칩시다. 하지만 이것은 크렘린에게는 이상한 입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휘발유 보조금은 오랫동안 사회계약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저렴한 휘발유 가격을 누렸고 그 대가로 그들은 외교 정책에 무관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만약 그들이 저렴한 휘발유 가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더 이상 외교 정책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매우 이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크렘린의 사고방식이고 첫 번째 요점과 다시 연결된다 면 크렘린이 자신의 정치적 지배력에 대해 옳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대중의 반대 의사를 측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시험은 러시아 국민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2022년 가을의 총동원은 이 원칙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그것은 또한 크렘린이 전장에서 관찰된 바를 바탕으로 전쟁 전략을 업데이트한 또 다른 예시이기도 합니다. 크렘린은 현재 병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렘린은 총동원을 실시했고 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크렘린은 그것이 정치적 재앙이 되기 전에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결론 짓자면 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실험일 수도 있으며 이 정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러시아 의원이 여전히 과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조가 크렘린의 더 심각한 정책 결정이라고 가정하고 몇 가지 핵심 요점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원조 지급을 관찰하면 트럼프의 군사 배치가 완전히 허풍은 아니라는 러시아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크렘린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트럼프가 무언가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미국이 공격할 것이라고 믿는 경우에만 모든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방공 시스템들은 러시아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지정학적 지도상의 경계선에 대한 심도 깊은 지식이 더 미묘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위기 협상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 달성되는 합의는 힘의 균형에 비례해야 합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가 더 많은 힘을 가질수록이 갈등이 어떻게 끝나든 협상된 해결책이든 예상되는 전쟁 결과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무기는 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제된 평화에서도 유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어떤 식으로든 투자로부터 이득을 얻을 것입니다. 이 이전은 러시아가 전쟁이 실제로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증거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측의 행동이 완전히 허풍은 아니라는 러시아의 기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강제된 평화와 백기투항 사이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단지 과시용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면 썼던 양보도 얻지 못하고
물러설 생각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군사 배치가 단순한 허풍과는 다르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하여 비슷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급 기관으로부터 어떤 확인을 받는 것은 항상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전은 우크라이나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최근 키이우의 정책 입안자들로부터 가장 자주 들리는 키워드는 토마호크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다른 요소들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전쟁이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토마호크 미사일은 배치된 해군 병력의 주요 공격 옵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더 많은 미사일이 사용될수록 우크라이나로 보낼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방공 시스템을 이전한다는 발표가 있기 전까지 저 또한 그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러시아 의원의 주장처럼 크렘린이 실제로 러시아 연방 내부의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다면 베네수엘라에서 진행 중인 전쟁의 망령은 러시아가 그곳으로 더 많은 장비를 보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더 많은 하늘 공간을 열어줄 것이며 러시아 대중의 불만을 더욱 가중시키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러시아 정부의 어떠한 발표도 일정 수준의 신중함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매우 이상한 전개입니다.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